삼성전자에서 토론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혹시 SK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네, SK하이닉스입니다. 저희 내용도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. 그중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특별법입니다. 이게 감사하게도 사실 이 법을 만들어 주셔서 올해 20년 8월 달에 이제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그 수혜를 받게 되면 산업 기반 시설 구축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해 주시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 개선이랄지 기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어떤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용인 산단은 일반 산단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 반도체 특별법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소부장 특화단지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용인도 저희가 이제 공사 시작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특별법에 수혜를 받게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만이 SK하이닉스만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하는 굉장히 많은 저희 협력사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또 한 가지는 청주도 오늘 이제 투자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청주도 사실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특화단지로도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좀 배려를 해주신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사실 이것도 이미 다 준비를 해주셔서 약간 좀 중원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주 여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그런 어떤 플랜이 있는데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많은 협력업체와 같이 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젊은 인재들도 같이 많이 갈 텐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떤 주거나 문화도 있지만 이 교육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자칫하면 또 이제 주말 부부가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지방에 있지만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저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,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,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아니 수도권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분명히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확인 삼아 아니면 관계 부처의 지시 삼아 말씀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산단에 해당되는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는 사실 좀 억울할 거예요. 같은 지역의 산단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차이별이 있을 텐데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이제 거점을 만드는 이 지원의 필요성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 균형을 잡는 것이어서 그럼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00%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용인 산단 문제는 사실 현재 상태로는 이제 용수 공급이나 이게 아슬아슬하고 용수는 그래서 일반 뭐라 그럴까요? 생활 용수 이 사용과 거의 맞춰 이제 0.몇% 차이로 맞춰져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예측 못한 장기 가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걱정이거든요. 지금 기온 맞추긴 하는데. 근데 전력도 사실은 좀 무리하게 지금 설정돼 있고, 물론 그 문제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여기를 빨리 완공하고 또 지방에 또 거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고, 수도권에 기존에 계획된 것은 신속하게 이제 건설한다 하는 게 기업의 방침이기도 하고, 정부는 거기 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사실 이전의 결정이 좀 그런 점들이 고려됐으면 좋았을 텐데, 사실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걸 그때 당시 예상을 못하고 요 정도면 되겠지 수도권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사이트에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정부도 거기다 최대한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방향이 좀 완전히 바뀌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
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방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. 이건 명백하게 방침으로 해야 될 테고요. 다만 용인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. 대신에 이미 이것도 뭐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45년까지 목표로 했던 걸 32년까지 앞당긴다 그랬던가요? 12년 당. 네, 12년 당겨서 33년, 35년, 47년이 35년이 되는 모양이군요.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문제여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예를 들면 토지 취득의 문제라든지 하여튼 어려움이 되는 점들은 제가 직접 좀 관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원 문제는 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또 지방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인지 행정적 지원은 뭐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. 다만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 과연 할지 말지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방에 새롭게 만드는 생산 거점에 그야말로 정주 여건, 예를 들면 인력, 그러니까 뭐 인재,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, 사실은 그곳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. 그러니까 그건 기업이 걱정 안 하셔도 일단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충실하게 양성해내는 거, 이건 어떻게든지 해낼 겁니다. 지금 사실은 뭐 상당 정도 갖춰져 있는데 조금만 그 지원하면 필요인지는 얼마든지 양성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각에서 호남에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사실은 수도권만 기회가 있으니까 다 몰려와서 그러지 거기도 충분히 인적 자원이 있죠. 잠재력이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하고 희망을 주면 얼마든지 인재 양성은 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. 주거 환경 개선이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, 또 사실 보건 의료 인프라도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정부의 재정 투자나 지방자치단체,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확실하게 서울에서 하는 거나 뭐 경기도 일대, 인천 일대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챙길 생각입니다. 대학도 마찬가지죠. 대학은 이미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, 거점 대학 육성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날 거예요. 그래서 인재 양성이나 대학 지원은 문제가 없을 건데, 이제 초중고가 사실은 큰 관심사죠. 젊은 노동자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. 이게 최고의 관건인데, 저희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한다. 예를 들면 특수한 형태의 뭐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지역이 지금 그 광역통합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 조치가 상당 정도 가능하게 돼 있죠.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저희가 확실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